V자 형태의 인체공학적 배열을 가진 앨리스 배열의 키보드, 진짜 편할까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패커 앨리스 80으로 입문용 앨리스 키보드로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 녀석입니다. 일단 팜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더욱 편하게 이 배열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팜레스트까지 같이 구매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핑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앨리스 배열, 일반적인 키보드의 중간을 딱 갈라서 V자 형태로 살짝 벌려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3도 정도의 경사를 가진 텐팅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목의 꺾임을 최소화해주고 어깨가 움츠려든 채로 타이핑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좌우 분리된 정도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텐팅도 3도 정도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열의 키보드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편하다 라고 느낌을 받진 못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손을 책상 위에 편하게 올려두게 되면 손바닥이 완전히 책상 표면에 붙어있지는 않잖아요. 버티컬 마우스도 이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죠. 키보드의 중간을 갈라 약간 벌어지게 만든 것과 3도의 틸팅만으로는 극적인 편안함을 느끼진 못했지만 속기사 키보드도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멋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겠죠. 근데 저같이 일반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열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팜레스트 정도만 사용을 해도 손목 피로도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적응이 되니까 타이핑할 때 느낌도 꽤 괜찮고 제법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간지 70%, 편함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시간 키보드에 손을 올려두고 타이핑 작업만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신이 독수리 타자이거나 조금 괴랄하게 타이핑을 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앨리스 배열의 키보드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영문 B를 누를 때 대부분 왼손 검지로 눌러서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한글 U를 누를 때는 오른손 검지를 이용하여 타이핑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분명 같은 키인데 한글이냐 영문이냐에 따라서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키보드는 B키가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 또한 영타를 할 때 Y키를 왼쪽 검지로 누르는 등 앨리스 배열과는 잘 맞지 않는 타이핑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손가락을 굉장히 멀리 뻗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타이핑을 할 때 앨리스 배열 기준 왼쪽에 있는 키를 오른손으로 누른다 혹은 오른쪽에 있는 키들을 왼손으로 누른다 하신다면 이 배열 적응하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타이핑 습관을 교정하고 고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앨리스 키보드 하나 사용하겠다고 굳이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에게 앨리스 배열은 실용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특별한 외형을 가진 유니크한 키보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 배열을 떠나서 패커 앨리스 80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껍데기만 봐서는 좀 하우징도 얇아 보이고 통울림도 심해 보였는데요. 내부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으로 아주 떡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플라스틱 하우징임에도 타이핑을 했을 때 통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플라스틱 하우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쫀득함을 깔끔하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축은 게이트론 황축 프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궤왕프를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 공장 윤활임에도 오버루빙 없이 꽤나 균일하게 윤활이 되어 있는 듯하고 바닥 치는 리니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기본 장착된 PC 보강판과 만났을 때 쫀득하고 폭신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단단한 키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은 물렁물렁한 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알록 키보드에 장착했을 때는 조금 심심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스위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앨리스 키보드가 주는 유니크한 외관과 함께 무선 모드에서도 LED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배터리도 8000mAh로 여타 무선 키보드 대비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과 윈도우 모두 지원을 하고 2.4GHz 무선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스페이스바를 타이핑할 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키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을 누르는 편인데요. 이 키보드는 스페이스바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왼쪽 스페이스바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페이스바가 아닌 윈도우 키를 누르거나 그 사이 공간을 누르곤 했었는데 이 부분은 꽤나 빠르게 적응하긴 했습니다. 다른 앨리스 키보드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제품이 유독 왼쪽 스페이스바가 조금 짧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스페이스바 길이를 좀 늘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키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배치해 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두 번째는 키보드 다리를 올렸을 때 덜컹거리는 것입니다. 키보드 다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키보드 다리를 올려서 사용하게 되면 1단이든 2단이든 상관없이 아래쪽 모서리에 있는 키들을 세게 누르게 되면 키보드가 덜컹거리고 들리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을 할 때에는 전혀 지장이 없긴 한데 가끔 방향키를 팍팍 누르곤 할 때 키보드가 덜컹거려서 좀 거슬리긴 합니다. 문자열을 타이핑할 때는 아무리 세게 쳐도 뭐 키보드가 들리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키보드가 타이핑할 때 흔들린다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세 번째, 물결키를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키보드가 BR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매핑을 좀 만져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물결키 키매핑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유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글 세팅, 모드 탭 기능, 레이어 탭 기능 등등 많은 것들이 먹통이라고 하니까 이 비아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활용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결키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FN, Shift, ESC를 동시에 눌러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MK 펌웨어를 다루거나 제이손 파일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바꿔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유저분들의 입장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스테빌이 적용된 키들에는 패커에 짭폴리 판다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 그냥 사용하고는 있지만 다른 키들과 분명히 키감과 소리에서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어떤 분들에게는 유니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순정 스테빌은 굉장히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른 잡소리나 먹먹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키캡은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키캡 색상도 예쁘고 각인도 무난한 것 같고 PBT 키캡임에도 부들부들한 촉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염료승화 각인의 체리 프로파일 키캡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사이즈는 텐키리스와 비교시 가로로는 살짝 넓은 편이고 세로로는 V자 형태로 생겨서 더 짧아 보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열이 없는데도 87키 키보드와 사이즈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는 컴팩트한 느낌을 주는 배열은 아닌 것 같네요. F열이 있는 앨리스 키보드도 있긴 한데 이는 세로 길이가 훨씬 길겠죠. 디자인은 뭐 키캣과 앨리스 배열이 다 살렸다고 보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외형을 가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커 앨리스 80 키보드를 사용해 보았는데 저는 굳이 앨리스 배열 키보드를 또 찾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팜레스트는 무조건 같이 사야 되는데 이 키보드에 딱 맞는 사이즈로 나왔고 팜레스트 자체에도 키보드와 같이 약간의 텐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시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팜레스트 살 돈 아끼실 거라면 이 키보드 사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느끼는 점들이나 빼먹은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 고정 댓글로 추가해두도록 할 거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확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왓기기에서 할인 코드를 보내주셨는데 구매할 때 제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코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제휴를 하진 않아가지고 저에게 돈이 떨어지진 않지만 말이죠. 끝!